8년 전에 이제 반쪽집이라는 집을 실제로 설계한 작업의 이제 집 이름이었고요. 그때 뭐 많은 주목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이 반쪽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금 소박하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결국은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필요한 반 정도만 내가 확보해서 시작을 하고, 나머지 반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쪽집이라는 주제로 지금 집대를 했고요. 주어진 조건들이 전혀 지금 똑같은 땅인데 건축가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실제 땅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설정은 되어 있지만 아마 그 땅에 가서 보는 느낌에 이제 굉장히 충실해서 저는 하게 되는데, 하천이라든지 뭐 길 옆에 집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각각 내 외부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이 이제 두 쪽으로 나눠졌죠.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두 개로 나눠진지가 느껴지지 않는 중심 공간, 스케치에서 중심 공간 성격을 설정하고 나머지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이제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설계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제가 건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덜띄우기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장이라는 것, 우리가 도심 속에서 없이 살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담장이라는 걸 가지고 마당을 어떻게 구획시키고 공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덜 띄우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중간에 있는 공간이 어떠한 행위든 어떠한 성장이든 어떠한 변화도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재적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지을 때부터 좀 하자. 결국은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 나만 지으면 다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갑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공간들이 변해서 아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이 생활에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미래 대응하는 방식을 만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남쪽의 빛이 중간에 어떤 잠재적 공간 청청을 통해서 깊이 쭉 들어오고, 좌우로 각 실들은 남향을 향하면서도 각각 마당과 앞마당과 앞마당, 한국적인 마당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상까지 올라가서 내 삶에 우리가 주택을 만드는 이유가 마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고, 집을 자기 집 짓는데 옥상 내버려 두기가 아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나머지 반쪽이 다 그런 곳이죠. 외부 공간, 마당, 옥상, 뭐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집 안에 있는 공간들이 좀 안방도 아니고 뭐 아니고, 이런 반쪽에 대한 공간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로 외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사실은 생활하면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집 앞마당과 구획이 완전히 되어버린 거죠. 외부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대문을 열고 앞마당과 들어가서 거실과 입구 쪽에서 들어간 아내방, 남편방인데, 뭐 아이가 태어난다지 하면 아이방이 되겠죠. 아이방이 되고, 엄마와 아내가, 아니 아빠와 아내가 방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아이 공간을 통해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뭐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담아낸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옥상의 지붕의 레벨도 조금 틀려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몇 개 반 차이를 주고 재밌게 외부 공간을 조금 넓힐 수 있도록, 외관 형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반을 짓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내부 공간에서 반이 채워지고 외부에서 반을 더 채우기 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은 과감히 돈을 투자를 해야죠. 옥상에 나갈 때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10년 전에 반쪽집이라고 지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많지 않을 때, 그냥 입장만 대표적으로 넣었는데, 이때 8,300만 원 주고 지었습니다. 전체 공사입니다. 그래서 26평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지하가에 창고 같은 게 하나 좀 있고, 그 면적에 빠지는 정도가 있고,
두 개 층 합쳐서 이제 26평에 단독집을 지었는데, 이 집은 원래 이제 이 주택이 있던 자리가 온전한 집이 있었어요. 도로가 개설되는 집이 반 잘린 거예요. 반 잘려가지고 그 반 잘린 부분 나머지에 원래 살던 집에 40몇 평, 50평이었죠. 단독주택이. 그걸 그대로 작은 땅에 26평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으면서 니네도 왜 내 집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니 하는 항쟁하듯이 이제 컨셉을 잡고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최근에 입주한 지 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젊은 학교 선생님 부부가 어머니, 부모님까지 모시고 밑에 딸, 아이, 쌍둥이까지 키우는 5가족, 6가족이죠. 할아버지까지 살아야 되는데 땅은 지금 전체 밑에 있는 지하층과 1층, 2층 합쳐서 62평입니다. 62평인데 한 층의 규모는 그래도 한 20평 내외죠, 그죠? 근데 전체 공사비를 2억 2천에 지었습니다. 2억 2천에. 그래서 2억 2천에 지었는데 제가 지금 설계한 기준은 한 이 정도의 품질이에요. 지금 설계한 기준. 노출 콘크리트인데, 그죠?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 그러기 위해서 갖고. 가장 이렇게 담백하게 지었는데 이 별채로 되어 있는 것은 부모님 저는 도시 별채고, 아래층은 그 아빠가 쓰는 이 드럼을 쳐요. 그래서 드럼 붙이고 음악 하기 선생님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 두 개인데, 이게 이제 전체 5층인데 60평이에요. 5층인데 60몇 평. 그래서 대학생 둘이 살고 그 다음에 부부가 사는 3개 층의 주거 공간과 2개 층의 임대로 다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작은 층소 이제 5층까지 올렸는데 이게 공사비가 3억이었습니다. 실제 지금 3억에 지난달까지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주인이 조금 이제 초과된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초과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쓴 디자인으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래서 1억으로 집 짓기 골조로 해도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례를 갖다 냈고,